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본격화되면서 전쟁도 무서운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에 폭발하는 걸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죠. 이 티핑 포인트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간 미략설까지 놔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Y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과 맞물려서 푸틴 대통령이 핵 아마겟돈을 위협하고 있고 러시아가 유럽의 해저 인터넷 절단 계획 등을 실현할 수도 있어서 유럽의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서 나토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군사동맹에 달려있다라고 거듭 선언했습니다. 그만큼 이 나토 전체가 힘을 합쳐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만약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공격해 온다면 언제든지 즉각 응징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나토는 이번 달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상공에서 대규모의 공중기도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은 워싱턴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반격이 세계사적인 순간으로도 엄청난 일이고 그만큼 세계 정치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 및 중국 등의 전체주의 국가들 간의 미래도 결정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에 대해서 미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중국 또한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완전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타임스는 현재 상황에서 4가지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장악했던 지역들을 수복하면서 승리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등의 회복은 하지 못하고 남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일부만 수복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대반격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전장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나토가 결국 전장에 깊이 개입하는 상황으로 번져가게 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것은 크림반도를 수복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모두 다시 우크라이나가 되찾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완전한 패배가 되면서 푸틴은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결과 러시아는 혼란에 빠지고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에서 내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게 되면 러시아가 사실상 승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겐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에도 엄청난 후퇴를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유럽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공격적인 군사력을 눈앞에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중국의 입지는 러시아의 승리로 더욱 강화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러시아로 승리로 나아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승리라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는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전쟁이 장기간의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양자 간의 휴전협상 요구가 본물 터지듯 나오게 될 것이고, 이를 기화로 러시아는 일부 지역 점령만으로 전쟁 승리를 선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교착 상태에 돌입은 서방에게 상당한 치명상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 요구 등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서방 진영의 단결도 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권위도 실추되면서 반대로 중국의 위상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서방의 체면도 차릴 수가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명분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전략은 우선 크림반도 수복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우선적으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통로를 끊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로부터 제1선은 마리오폴시까지 진격하고 제2선은 베르단스크, 제3선은 메리토폴로 이어지는 3겹 루트를 통해서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완전히 차단하는 개념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그런 공격이 푸틴의 기세를 꺾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겠지요. 만약 우크라이나군의 그런 전략이 성공한다면 당장 모스크바는 푸틴의 전략적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서방 예비교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더 많은 고통을 줄수록 크렘린궁의 정치적 붕괴와 푸틴의 권력 약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를 적의 혼란과 붕괴, 심지어 내전을 유발하는 군사적 승리인 파국적 성공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1905년 러시아가 일본에, 그리고 1917년에는 독일에 군사적으로 패배하면서 혁명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러시아 혁명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20세기의 많은 부분을 정의하는 국가죠. 이 소비에트 연방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가장 확실한 전술은 크림반도를 러시아 군대로부터 차단하고 두 번째로 케르치다리를 무력화해서 크림반도와 러시아 연방 사이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2014년 이후에 러시아가 점령했던 모든 땅 중에서 크림반도는 러시아 민간인들 사이에서 가장 감정을 자극하는 지역입니다. 모스크바가 크림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면 푸틴은 국내적으로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점령하게 되면서 푸틴이 최악의 정치적 위기로 내몰리게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지도자에게 영향력 있는 외교정책 전문가인 세르게이 카라카노프는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 지지를 깨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외환견으로 불리는 벨라루스의 독재자 루카센코 대통령도 러시아 핵탄두의 도착을 발표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고 푸틴의 신복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도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유럽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인터넷 케이블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토와의 정면 대결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자체가 나토의 개입을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토가 개입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당장 끝장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위협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협상 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낳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최근 CNN에 출연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지원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말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지원은 하되 그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가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갑자기 이런 협상이라는 단어를 꺼내던 배경에는 푸틴과 시진핑 간의 암묵적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은 푸틴이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고 대신 미국은 미국이 러시아 연방 깊숙이 도달할 수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기로 중국하고 동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영국은 이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보낸 바 있습니다. 지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서 중국과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내년에 있게 될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막대한 전쟁 비용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이번 대반격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만 바이든 대통령도 편안하게 휴전 협상을 주도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푸틴은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서방 진영이 인내심을 잃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상 마지막 전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어떠한 승전보를 올리게 될지에 따라서 세계 역사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